자, 12월 16일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중에 영상은 조선일보부터 올라가겠지만 오늘은 한국일보부터 해보죠. 지금이 새벽 3시 46분인데요. 아파가지고 죽겠다. 목감기 때문에 지금 말할 때하고 침을 넘길 때마다 엄청 아파요. 편도선이 엄청 부었는지 아무튼 많이 아픈데, 그래도 어쨌건 이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또 이따 오면 또 해야겠다. 자, 한국일보 12월 16일자 한국일보 일면은 미국 금리 공습, 한국경제 설상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연준 1년 만에 0.25% 인상. 연준이라는 건 아마 연방준비은행 얘기하는 건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네요. 은행 이름이 이제 연방준비제도인가 보네. 트럼프 재정 확대 대립각 내년엔 세 차례까지 인상 예고. 한국 급격한 자본 유출 부담. 가계부채 뇌관에 불 담길 수도. 지금 표를 보니까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2007년, 2008년에 엄청 내렸고요. 4.25에서 뭐 0. 몇 가지 쭉 내렸고, 지금 이제 16년도에 조금씩 오를 거다. 16년에 조금 올랐고 이제 또 조금씩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내가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중에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할게요. 내가 어줍지 않게 얘기하다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역시 일면 기사입니다.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했다. 이 뭐야? 미친놈들 아니야? 대법원장을 사찰해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세계일보 사장이 이번에 터트리는 게 많다 그러던데요. 청문회 증언, 대법원 반헌법적 사태, 수사 불가피. 야, 이거는 큰데? 엄청 큰데? 조 전 사장은 그러면서 이 문건에 더해 2014년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 운동한 내용이 담긴 것 등 두 건의 사찰 문건이 있었다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사건 아닌가? 원래 상권 분립이라는 거는요,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세 부처가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견제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권 분립을 이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정치 이론상. 근데 이 씨발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좀, 욕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행정부를 좀 싫어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좀 많이 비대해서요. 특히 중앙행정부가 좀 많이 비대해가지고 다른 두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조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법부한테 족가라 그런 얘기 아닌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새누리 사무처 총파업 친박 지도부 사퇴 요구. 뒤쪽 기사가 또 나올 겁니다. 요것도 일면 기사고요. 새누리가 총파업한다, 사무처 총파업한다는 말은 이 새끼들이 빨갱이다 라는 말하고 비슷하네요. 최순실 자신 땅 안 사준다고 조양호 위원장 경질 요구. 조양호는 아마 한진그룹 회장일 거고, 근데 위원장에서 경질 요구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조양호가 있었는데 그거 경질을 요구했다, 최순실이, 뭐 그런 말입니다. 일면의 사진은요, 푸틴하고 아베가 회담 뭐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푸틴이 생각보다 키가 작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면입니다. 이면은 재밌는 식당인데, 역대 대통령 사진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대구의 수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내려가 있는 사진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는 박근혜 사진이 있다 그러네요. 재밌네. 자, 이면입니다. 대통령상 부끄러워 거실 진열장에서 치웠죠. 예, 박근혜 흔적을 곳곳에서 지우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식당이든 뭐 지자체든 간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고대 로마에서는 이제 기록 말살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록 말살형. 이게 원문으로 뭐라 그러더라? 잠깐 찾아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기록 말살형. 사실 나 기록 말살형이라는 표현은 그 로마인 이야기에서 봤는데, 라틴어로는 담나티오 메모리아이 담나티오 메모리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고전 라틴어 발음인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겠죠 뭐. 라틴어는 그냥 쓰인 대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고전 라틴어는 그럴걸? 중세 라틴어는 또 다를 텐데. 여튼 기록 말살형이 뭐냐면은 그 부끄러운 정치인들, 예를 들면 뭐 집정관이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집정관이나 뭐 황제를 대상으로 했는데, 폭정을 휘둘렀다는 사람들의 기록을 그냥 그때까지의 예를 들면 금성문 같은 데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 말살형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돌이나 아니면 주화에서 예를 들면 이제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돈 같은 거에다가 왜 옛날에는 황제 이름, 황제 그 얼굴 같은 거 3개 넣기도 했잖아. 근데 그 그걸 이제 그 황제가 폭정을 휘둘렸다면은 황제의 사후에 이제 그거를 지워버리는 거죠, 화폐에서 얼굴을. 이게 참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왜냐하면은 일단 후대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탐구할 사료가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대표적인 그 기록 말살형의 피해자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죠. 도미티아누스, 그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하고 그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고 티투스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나우강하고 이제 라인강을 잇는 도미티아누스 방비역이라는 걸 만든 사람인데, 나도 책을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폭정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그 기록말살형에 처해지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네르바가 원로 노인이었던 네르바가 황제 오르면서 오현제 시대가 열리죠. 그 외에 기록말살형에 처해진 사람이 누가 있더라? 공화정 말기에 아마 원로 의원들이 이걸 되게 남발했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AI 최악 피해 입고서야 위기 경보 격상, 행정부가 개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보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 위기 단계별 발령 기준 및 조치 사항이라고 표를 만들어 놨네요. 요거 한국일보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좋은 표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요 AI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제 어제자 신문이나 어제 아랫게자 신문에서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행정력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에 대해서, 대처력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신문 기사를 토대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3면입니다. 사법부 광범위 사찰 정황. 누가 왜 문건 작성했는지는 불분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장을 일단 사찰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사찰을 많이 한 모양인데, 세계일보 사장이 좀 터뜨릴 게 많나 봅니다. 전 사장입니다. 전 사장. 자, 국정원 문건일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잠깐만요. 공문서인가? 사찰 의혹 문건이라고 이제 사진을 실어놨는데,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뭐 이런 문서가 나 있네요. 2014년 2월 7일 파기라고 적힌 문서인데, 일단 넘어가 보죠. 국정원 문건일 땐 또 정치 개입 파문일 듯. 국정원은 왜 자꾸 그 대외 첩보를 안 하고 대내 첩보에 그렇게 주력하시나? 그렇게 하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닐 텐데, 그죠? 자, 이석수 미르케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나 생각했다. 이석수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고요. 뭐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해. 자, 사면입니다. 최경희는 이화여대 전 총장입니다. 최순실 두 차례 만났지만 정유라 특혜 몰랐다 발뺌. 총장이 최순실을 총장이 대학의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학부모 그러면 좀 이상하게 된다면 학부모를 두 차례 만났는데 특혜가 없었다. 대학의 총장이 학부모를 만난다는 것도 이상한데 특혜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황상 특혜가 있는 건 분명하잖아, 그죠? 그 보고서를 그따위를 써놓고 그거를 가지고 그 보고서 그니까 과제 제출이라고 교수가 용인해 주는 거는 그 교수의 자존심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그 윗선에서의 지지가 없으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학 안에서도 그런 걸 조사할 텐데.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윤의 딸 지원했다 말해. 김은 뭐야? 김은 누구지? 김계춘인가? 승마 관련한 언급한 것이다. 책임져 넘기기 진실 공방. 아, 김경숙인가? 최경희는 우병우 장모도 두 번 만나 함께 골프 친 의혹은 부인했다. 사진이 재밌네요. 진실만은 증언 안 했다라고 선서하는 사람들의 사진인데 나온 사람이 이제 최경희. 아, 저 사람이 최경희구나. 그 다음에 김경숙, 남궁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기사에 관련된 사람들이네요. 자, 김종덕 나를 건너뛰어 결정되는 일이 많았다. 김종덕은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표명한 모양인데 그 이유가 뭐 개무시 당했다 뭐 그런 이유 같은데 넘어가 보죠. 정현식은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왜 못 막았어? 얘기를 좀 짜보라. 최순실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SK에 80억 요구한 정식 폭로의 대응 방안 논의, 사실 조작 지시, 대포폰 검제출 여부의 전전긍긍. 스펙터클하네요, 여러분. 아직도 박근혜 지지하는 분 계시죠, 그죠? 지지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을. 동네 할머니라면 내가 이해해줄 수 있지. 동네 할머니가 아니잖아, 근데. 오면입니다. 사면초가 몰린 친박 지도부 21일 총사퇴. 야, 이 총파업 한다 그러면 이거 빨갱이 놈들 아니야. 아니, 새누리당 뭐예요? 그 뭐라 그러냐? 아무튼 상징 그거 색깔도 빨간색이고 빨갱이들이네. 사실 나도 이제 유니온에서, 그러니까 유니온 안에서 다시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시도해보자라고 몇 번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제 위원장 등등이 이제 저지로 실패해버렸는데, 여튼 새누리당도 그런 걸 하려는 모양입니다. 친박 최고위원들 퇴진 표명 개파색. 여튼 중립실에서도 친박향의 노골적 비판 목소리. 보수연합 결집력 크게 약화. 창립식에 37명만 참여 드러나. 지금 사람들의 민심이 새누리당에서 거의 떠나버렸는데 뭐 자기들이 이른다고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친박은 그냥 패족이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아까 했던 것처럼 비박들입니다. 비박들이 그래도 신임을 덜 잃었거든요. 그래도 덜 잃은 거야. 뭐 내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대변한다 그러면은 저런 놈들을 뭐하러 찍어주겠냐마는 사람들은 또 찍어주더라고요. 자, 문재인 내년 4월 대선 예상 누가 되든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라고 문재인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였고요. 여기서 사드는 다음 정부를 밀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내가 뭐 언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무난한 얘기네. 자, 여당 원내대표 오늘 경선 중립 30여 명 표심에 달렸다. 그 나경원이냐 아니면 정우택이냐 였죠, 그죠? 나경원이는 비박 쪽이고 정우택이는 친박 쪽이구나. 유승민이 나경원 지지를 호소했다 하는데 모르지.
비박이 되겠죠. 아마 비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비박이 안 되면은 좀 새누리당 본인들도 좀 부끄러워야 될 거예요. 그건 정치적 감각이 없다는 소리거든. 아니 뭐 친박들은 그래 뭐 친박들은 뭐 친박들 뽑겠지.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의리 없는 놈이 되거든. 지금까지 와가지고. 자, 황교안 대행 야3당 대표 각각 만나자. 국회 불통 논란 피하기. 이게 웃긴 게 그 야당 쪽에서 황교안한테 그 회담하자 그랬을 때는 황교안이가 거절을 했는데 황교안이가 역으로 이번에는 민주당, 정의당 하고 국민의당이 각각 이제 하자 그랬을 때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싫다라 그랬고 국민의당은 임시적인 수용이라고 의미를 표명했어요. 국민당이 그래서 요걸 또 처먹고 있는데 좀 더 처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황교안이가 이제 대통령 의전을 안 해준다고 의회에 안 가거나 국회에 안 가거나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 보면은 이 사람도 똑똑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야당이 이제 국민당이 여기에서 휘둘리느냐 혹은 일부러 휘둘려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국민당은 지금 이슈거리를 못 만들어내면은 민주당한테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익만 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 구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에 반기문 오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6면은 금리 이야기입니다. 국내에도 금리 인상 압력 커져 1300조 가계부채 막다른 골목이라는 경제 쪽 기사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자면 가볼게요. 금통위 금리 1.25%로 동결 6개월의 제자리 걸음만. 주택대출 중 변동금리가 60%, 시중금리 1% 오르면 이자부담 연 11조 원 는다. 계단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피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전환을 고려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풀린 7면입니다. 브레이크 풀린 세계 투자자산 신흥국 유동성 위기 우려. 이것도 경제 관련 이야기네. 외환시장 출렁, 글로벌 증시는 예상 밖으로 차분하다. 금리 한번 올리는 게 이렇게 큰 파동을 불러오는구나. 경제면도 아니거든 지금 6, 7면이 보니까 경제면도 아니고 이거 기획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중요한 문제구나 싶네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자, 8면입니다. 수사재판 공백기 맞춰 헌재 검찰 특검의 1톤 자료 요구. 자, 수사하고 있답니다. 자, 박근혜 특검 대통령 대면 조사 완벽한 준비로 한 번에 끝낸다. 박근혜가 어버버버 하면은 할 수 있을까? 박근혜가 한 번에 완벽하게 조사를 끝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일까요? 김영재 부부 대통령과 직접 소통, 의료계 비선 실세, 정황 수면 위로. 여야 의원 9명으로 탄핵심판소추위원단 구성. 단장에 권성동. 권성동?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남북통신 단절 탓 부거민 송환 접촉도 못해. 뭐 모르겠다. 자, 넘어가보죠. 10면입니다. 허위비방 위조 횡령 파고다 막장 드라마. 이게 뭐지? 박경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고다 교육그룹 회장인데 혐의가 많네요. 4개가 있는데 특정경제범죄자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사문서 위조 행사죄, 살인예비 음모죄. 살인예비 음모죄? 그거에 대해서 뭐 신고 처분, 그러니까 선고나 처분도 적혀있고 뭐 그런데 이게 오랜 사건인가 본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회면 촉기서지? 그렇게 중요한가?
예, 첫문단만 읽어볼게요. 첫문단만.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던 박경실 파고다 교육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회장은 남편이자 파고다 어학원 설립자인 고인경 전 회장과 5년째 벌이는 이혼 소송과 재산권 분쟁 여러 형사 사건에 얽혀있다. 지독한 파고다 가족사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잘 써놨네. 우병우 변호사 개업 직후 수사했던 피의자 변호 검찰은 무혐의 처분. 정관예우야. 자, 신면입니다. 역시 신면입니다. 8차 촛불 헌재 앞 집회예고 황교안도 겨냥. 요거는 17일날 예정돼 있는데 아마 이게 내일이잖아요. 그럼 내일이면 토요일이네. 자, 촛불은 계속 이어집니다. 11면입니다. 비학생 조교 불합리한 처우에 공부만 할 수 없었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서울대생 모임 빗소리. 5년 근무자 계약 해지 발표에 3,200명 서명받아 고용 안정 촉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4,200여 명 동등한 구성원대 모임 해체하길. 요게 뭐냐면은 아마도 이게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대학원생 얘기가 아니고 학교 안에 노동자들, 그러니까 학교 안에 노동자들이 누구냐면은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버스 기사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런 분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나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임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좋은 모임이다. 되게 좋은 모임이네요. 마지막 문단만 읽어볼게요. 빗소리는 앞으로 비학생 조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내 간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빗소리 관계자는 학교가 비정규직 노동자 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동아리를 해체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좋은 취지 같은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년 타고 다닐 차라면 휘발유보다 전기차가 570만원 이득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아마 기사지 싶습니다. 사실 앞으로 휘발유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12면입니다. 제때 신고만 했어도 실종아동 참변 잃어버린 35분. 인천 어린이집 익사 사고의 재구성이라는데 사건 사고 관련 얘기 같고요. 행정체계하고 수사체계 관련한 얘기 같습니다. 자, 임상시험 관련법 이미 선진국 수준, 현장에서 왜 안 지켜지나 점검할 때다.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인터넷에 공개된 드론 블랙박스 영상 당사자가 삭제 요구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블랙박스를 찍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아니면은 의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그 당사자가 인터넷에서 그걸 삭제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같네요. 영조문화재 시골 현장 붕괴 작업자 2명 사망. 참. 자, 14면입니다. 동대구 환승센터 대구 핫플레이스 부상. 동대구역 옆에 지은 일종의 백화점 같은 거던데 난 모르겠습니다. 난 안 가봤기 때문에. 다만 나는 이 족같은 건물 때문에 한동안 여기 지나갈 때마다 교통이 아주 개판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죠. 김광석길 신천 녹색길로 연결한다. 대구시 신천 개발 계획 수립. 좋은 얘기긴 한데 젠트리피케이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 그러니까 그런 거리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거리에서 임대료가 쭉 높아지면서 예술가들이 쫓겨나는 현상, 그리고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현상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자,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15면에는 국제면인데 남중국해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굳히기 대공망 구축이라고 합니다. 쟤들은 저 미친놈들은 그 전세계에 화교가 퍼져 있으니까 전세계는 다 중국 땅이라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푸틴 지각 도착에 의도적 압박 계속도 러일 북방 영토 문제 삿바 싸움. 일본은 기묘하게도 역사적으로 항상 러시아의 수세였어요. 그 미국한테도 그 먼저 선빵 달리면서 겁없이 나대던 놈들이 러시아한테는 유독 깨갱하는 면이 있어. 역사적 경험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 아니구나 그때는 러시아에 이제 그 지연전에 말려가지고 만주에서 엄청 전력을 많이 잃었거든요. 파산 직전에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 이기고 겨우 이기고 다만 그것도 그 뭐지 조금만 더 시간을 더 끌었더라면 아마 러시아 본군이 만주에 도착하면서 인본이 쫙 갈려나갔을 텐데 그러진 않았고 2차 대전 때도 사실 원폭 맞고도 계속 개기던 놈들이 소련이 참전하고 나서 이제 곧장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더라고. 근데 뭐 지금도 사실 러시아하고 일본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껄끄러울 겁니다. 양자가. 러시아가 공세적인 입장이죠. 지금도. 자, 넘어가고요. 16면뭐 경제면입니다. 그 드론 택배 자율주행 택시 이미 곁에 온 AI 혁명. 뭐 AI 혁명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걸 통해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점 현상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거고. 자, 무주택 가구 44%, 두 채 이상 가구는 14%. 주택 자산 부익부 현상도 심각. 상위 10%가 전체 자산 35% 차지. 양극화 관련 이야기입니다. 57년 만에 정부 마지막 공공차관 갚았다. 35년 전에 미국에서 빌린 농업차관을 이제 다 갚은 모양입니다. 저개발국 지원 순공여국 전환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 59년에 1인당 국민소득 GNI가 81달러였는데 지금은 얼마냐? 안 적어놨나? 아무튼 뭐 우리나라 짱짱 뭐 그런 기사 같습니다. 자, 17면입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장점만 제3의 구조조정 탄력. 워크아웃이 뭐야? 워크아웃이 뭐냐면 기업 개선 작업이라 그러는데 기업 구조조정 체계가 이제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법정관리 그러니까 기업 회생 절차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3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이제 뭐 도입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대략적인 내용은 그래요. 자, 대형은행 파산 시 채권자도 손실도 않는다. 금융위가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18면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정유 자동차 조선 주름살. 예, 금리 관련 얘기고요. 아, 씨발 기름값 모르겠네. 롯데백화점 2030 공약 미니백화점 늘린다면 그 뭐지? 영플라자 뭐 그런 것들을 늘리는 모양인데 대구에도 영플라자라는 게 있는데 난 사실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올해 검색어는 최순실이 휩쓸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 20살 된 햇반, 야 이게 20년이 됐어요? 누적 판매가 17억 개랍니다. 사람들이 밥을 좋아하지. 사실 나도 밥을 좋아하는데 20면입니다. 교육면인데 이건 뭐 특별한 얘기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1면도 교육면인데 21면에는
기사가 뭐냐면은 역사 국정교과서 친일파 후손들의 재집권 의지 상징물이다. 예, 국정교과서 관련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2면은 기사인데 달성군 관련한 얘기입니다. 달성군 넘어가죠. 자, 23면은 문화면입니다. 일상이 그대로라면 촛불 뒤에 우린 다시 우울할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뒤에 대책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자세한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재밌는 인터뷰 같아요. 다른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자, 넘어가 보죠. 스포츠면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28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 면인데 관광객이 밀진하는 원주민 공정한 마을여행 해법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뭐 비슷한 문제 같은데 북촌, 소촌, 이화, 벽화마을 등 사생활 침해받고 임대료 상승,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문제 심각.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관광에다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합성한 용어랍니다. 예, 막 그렇답니다. 자, 오피니언입니다. 29면입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라는 한국일보하고 참 잘 맞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기계적 중립은 기회주의인데요. 근데 내 생각에 한국일보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보수와 진보 사이라는 그런 칼럼이 하나 있고요. 빅데이터와 선거 예측이라는 칼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고문이네.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요거는 보수와 진보 사이는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일단 글을 한번 읽어봐야지 요거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일단 조금 읽어보니까 나쁜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30면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 흉내내기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황교안이가 대통령 놀이하고 했다.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이런 대전제에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아마 촛불 집회, 촛불 시위 이후의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라 그러기보다는 촛불 시위 이후의 역사는, 촛불 시위 이후의 전국이 바뀔 거다라는 취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피멍든 보수의 민낯이라는 되게 상당히 적나라한 칼럼이 하나 있고요. 조금 읽어볼까요?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 일에 관여하기 싫다. 최준실 씨의 피복과 주치의였던 김영재 원장 부인, 업체에 중동 진출을 지원하던 실무자가 이메일로 사표를 던지고 미국으로 떠나며 남긴 말이라고 한다. 네, 그렇답니다. 31면입니다. 촛불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칼럼이 하나 있고요. 요즘 유독 이제 탄핵 이후, 그러니까 촛불 시위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전망하는 글들이 많네요. 자, 눈 오는 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문화 쪽 얘기 같습니다. 자, 김서령 씨는 오늘도 글을 쓰고 있고, 31면 사설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내민 손 뿌리친 민주당. 요 사설의 입장은 뭐냐면은, 황교안이가 이제 민주당한테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거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그 민주당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국정 혼란기를 대국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습해 나가야 될 때다, 뭐 그런 취지의 사설인 같은데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 민주당이 황교안의 그걸 받지 않는 거는 저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사설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의 특검팀 명운 달력. 그렇다고 하고, 세 번째 사설입니다. 불황에 덮친 미금리 인상, 창의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금리 인상 관련한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걸로 한국일보는 끝이네요. 조선일보 왔을란가? 네트를 볼까? 자, 일단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